반갑습니다. 6.25 일어난 지 70년 되는 날,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열게 되어서 저도 참여하여 영광스럽습니다. 미국의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정책 그런 뜻이지요. 2010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 되겠습니다. 특집을 내기를 2040년경에 세계를 선두에서 이끌어 나갈 네 나라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GUTS라고 썼습니다. GUTS. G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U는 물론 USA, 미국입니다. T는 생각 외로 터키를 뽑았습니다. S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그 위에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2040년이면 지금부터 20년 후지요. 그 글이 나온 때로부터는 30년 후가 됩니다. 어떻게 한국이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네 강대국 중에 들어가느냐? 아마 여러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후에 이유를 적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5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2040년경에 이들 네 나라가 세계사의 선두에서 이끌어간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 5가지 이유를 뭐를 적었느냐 하면 우리 한국 교회와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서두에 소개합니다. 첫째를 뭘 꼽았느냐 하면은 한국인의 국민성. 그 책에서, 그 글에서는 네이셔널 캐릭터, 한국인들의 독특한 국민성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한다. 국민성 중에 특별히 2가지를 꼽았습니다. 한국인이 가지는 열정, 패션입니다. 패션. 한국인이 가지는 열정에다가 한국인이 가지는 근면과 열정. 이게 2040년경에 세계 선진 4개국 중에 하나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2번째는 한국인의 교육열, 교육에 대한 열심. 옛날에는 소 팔아가 밥 팔아가지고 서울에 유학시켰습니다만은 지금은 세계를 상대로 한국 유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뭘 들었느냐? 한국의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기술. 요즘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 그러면 기술 국가로 인정합니다. 특별히 반도체, 컴퓨터, 조선, 자동차, 그리고 세계 1등이 가는 원자력 기술. 그건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요. 이런 기술 국가, 한국의 기술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게 된다.
네 번째 뭘 들었냐 하면은 좀 독특합니다만은 전 세계 186개국에 뻗어가 나가 있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해외 동포들이 그냥 각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연대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가지 잘 기억하셨나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성. 특별히 국민성 중에 뭡니까? 열정, 근면. 한국인의 열정은 뭐 세계가 알아주지요. 그걸 쉽게 말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응? 한국인은 무슨 일을 해도 목숨 걸고 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교육열이죠. 교육열. 이 치맛바람 뭐 이렇게 좀 나쁜 표현도 있지만은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치맛바람이 미국에서 알아줘서 미국에서는 한국인의 교육열을 한국인의 어머니들을 세컨드 주이시 머더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 엄마들이 교육열이 뭐 세계 1등이라 했는데 한국인 엄마들을 두 번째 세컨드 주이시 머더 그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술. 특별히 반도체 뭐 엄청나지요. 그리고 이 원자력 기술. 원자력 기술 요즘은 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좀 내려앉았습니다만은 그 다시 복원을 해야겠지요. 또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한 정권이 들어섰다고 그런 국가 제1의 기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죠. 예. 그건 당연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번째는 해외 교포들의 70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입니다. 1900년 그때 IMF 났을 때 미국 동포들이 본국을 위해서 달러를 모금해서 보낸 돈이 30억 달러입니다. 국내에서는 금모으기 운동을 했지요. 우리나라가 IMF 일어난 뒤에 금모으기 운동하는 거 보고 유럽의 독일, 프랑스 각 나라의 신문에 격찬을 했습니다. 전 세계 220여 나라 중에 자기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장롱 속에 금가락지, 금비녀 다 뽑아가지고 경제 살리는 데 내놓으려고 줄을 서서 바치는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거는요,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런 애국심에 열정이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의 개신교. 한국의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2040년경에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된다. 아멘. 특별히 그 중에 2040년경에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통일이 돼야 세계 선진국이 되지. 뭐 북한 뭐 주사파니 공산주의니 그런 거야 뭐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외교 전문 잡지가 벌써 그런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요즘 뭐 주사파 뭐 공산주의 그러지만은 이게 다 지나가는 거지요. 사람이 한번 무리하면 몸살하듯이
이 체제도 한 번씩 몸살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차피 지나가는 거지요. 좀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끼고 살겠습니까? 뭐 시간 지나면 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 찌던 때가 옛날 전설로 지나가게 될 줄 압니다. 그 마찬가지로 주사파니 뭐 이런 사상 이데올로기는 한때 버섯 피었다가 사라지는 거지요. 요즘 나는 산속에 사는데요. 장마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뒷산에 올라가면요. 꼭 버섯이 쫙 핍니다. 장마철에는요. 버섯이 아주 왕성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먹는 버섯이 있어요. 이로운 버섯. 나쁜 독버섯이 있습니다. 독버섯 먹는 버섯을 뭘로 표현하는지 뭘로 아는지 아십니까? 때깔이 좋고 아름답게 생긴 건 독버섯입니다. 국민들이 거기 혹하는 거예요. 빛깔 좋다고 먹다가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 먹는 버섯, 몸에 좋은 버섯은 수수하게 생긴 겁니다. 마치 이 자리에 모인들 우리들처럼 그냥 수수하게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애국자들이지요. 겉으로 보기 요란하고 때깔 좋고 위험한 거예요. 여자도 잘생긴 미녀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충 생긴 여자하고 살지 뭐 그렇게 잘난 여자 데리고 사는 사람 뭐 혹중 있겠지만은 드물지요. 이 특별한 사상, 주의. 오늘 읽은 시편 33편 10절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꾀를 멸하시고 백성 국민 그 생각과 사상을 폐하신다. 아멘. 제가 여러 해 전에 저 북한 나진선봉에 두레마을 농장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관계가 좋을 때지요. 우리 식구들이 3명이 가서 상주하면서 농장을 시범 농장을 일으켰는데 3년 만에 아주 시범 농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른 농민들이 견학하러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북한은 감자가 자주색 감자 아세요? 자주색 감자인데 이 종이 오래돼 가지고 병이 많고요. 수량이 적어요. 수확량이 적은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신품종 감자 갖다 심어서 잘 길렀더니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한 5배요. 그러니까 그 북한 농민들하고 같이 캐는데 계속 감탄이에요. 한 포기씩 뽑고서 와 15개 열렸수다. 뭘 놀래는 거예요. 몇 배나 생산이 되니까. 근데 점심시간에 이제 당 간부 이런 사람들은 식당에 가고 거기 남아서 식사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당 관계 사람들이 좀 늦게 왔어요. 그 조금 시간 1, 2분 차이가 있었는데 청년 한 명이 나를 옆구리를 툭 치르고는 좀 따라오라는 신용을 해요. 내가 그래 웬일인가 따라갔더니 밭 한쪽 구덩이에 가더니 호미로 땅을 파니까 농심라면 껍데기를 묻어놨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쇄 잘 되시다. 그래서 이거는 일회용이라서 대충 한 겁니다. 그거 뭐 나만 인쇄 잘하지요. 그랬더니 부럽시다래. 그 바닷가에 나갔다가 농심라면 껍데기가 바닷물에 흘러오니까 신기해서 그걸 주워다가 밭에 묻어 놓은 거예요. 그걸 아주 인쇄 잘 됐다는 거예요.
남조선 부럽시다래. 이러다가 누가 오는 소리 들리니까 남조선의 거지가 득식을 한다디요? 참 속으로 슬프더라고요. 응? 그런데 농사가 잘 되니까 나가라 그래요. 우리가 3년 만에. 잘 되는데 왜 나가라 합니까? 그러니까 김선생 너무 빨리 잘 되시오. 평양에서 지시 내보내라고 지시와시다. 천천히 잘 되셔야지. 할 수 없이 쫓겨났어요. 우리가 감자 농사 잘 되는 거 보고. 백성을 위한 정부가 아니야. 응? 이거는 김일성 그 왕조 그 사람들이 국민 전체를 억누르고 착취하는 조직이지요. 근데 그런 쪽 사람들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에. 그냥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차비대 줄 테니 가서 살아라 합니다. 뭐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이런 있지요? 신부님 한 분이 날 보고서는 얘기하다가 북조선에는 교육도 무료고 의료도 무료고 뭐 자꾸 북한 칭찬을 해서 내가 민망해서 신부님 역시 남자는 장가가서 여자한테 시달려봐야 철이 들지 총각으로 사니까 철이 안 되네요. 응? 북한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갔던 경험 얘기해 줬습니다. 그거 나진선봉에 농장할 때요. 그 시인민위원장, 그 시장이지요. 나한테 점심 대접을 했는데 단고기로 대접했습니다. 단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개고기가 단고기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개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기가 갔을 때 안에서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은 거예요. 몇 분 하는 사이에 거기 병균이 생겼어요. 부패가 생깁니다. 그걸 나한테 대접 잘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그걸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이거 내 개고기 먹다가 죽으면 순교도 아니고 뭐 아이고 하늘이 빙빙 돌아요. 하도 급하니까 그 지역 병원에 내려갔는데 참 좋은 경험 했습니다. 옆방에서 맹장염을 수술하는데요. 그게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생배를 찌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치과, 이 치아를 뽑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생이발로 뽑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가서 배 한번 째보소. 이빨 한번 뽑아보소.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마소. 응? 그래 그 말할 때 입을 딱 벌리더라고. 너 가본 사람이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 우리가 정말로 이 남북 통일 시대에 미국의 외교 정책 잡지가 그렇게 전망했듯이 불과 20년 뒤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네 나라 중에 들어가려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고 한국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이 빼신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택한 백성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chosen people이 택한 백성이. 조선 사람은 택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나라는요 건국할 때부터 다릅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우리가 첫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걸 재헌의회 그래요. 첫 순서가 임시의장 뽑는 거인데 이승만 장로님이 임시의장으로 뽑혔습니다.
단상에 올라서서 이승만 장로께서 첫마디가 뭐냐면은 국회 회의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첫마디. 그래,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윤영 목사입니다. 서울 중구 출신 국회의원인데 이범석 장군 사위랬습니다. 국회의원이고 목사님이랬는데 이윤영 동지께서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이윤영 목사가 단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전문이 국회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내가 국회 도서실에 가서 그걸 옮겨 쓰다가 감동받아서 내가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대한민국 첫 국회 첫 번째 기도문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님이 두 가지는 자기는 목숨 걸고 지킨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 이 두 가지. 참 국부지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도로 시작이 됐는데 국가를 세우고 난 이제 8월 15일 날 건국을 했지요. 5월 31일에 재헌의회를 하고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을 했는데 정부가 수립이 되면요 유엔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1948년 10월 15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 해는. 거기에 이제 가서 대한민국 신생 독립국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표단 단장이 장면 박사입니다. 모윤숙 여사 이런 분들이 이제 위원으로 파리에 파송됐는데 9월 9일에는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정권이 또 수립되어서 북한 또 대표단을 유엔에 보낸 거예요. 나라 인정받으려고. 근데 프랑스 정부에서 공항에서 북한 대표는 자격이 안 된다고 돌려보내버렸어요. 남한만 이제 유엔 참석했는데 유엔에 대한민국 허락받는 안이 올라갈 때마다 소련 대표가 비신스키요. 비신스키. 2시간, 3시간 연설해서 그걸 막는 거예요. 비신스키가 코리아는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이승만은 독재자고 거품 뿜고 2시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위성국가인 폴란드 대표, 동독 대표 의사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그 전날 내일 통과 안 되면 대한민국 국가 건설 허가가 안 나는 거 국가 건립에. 장면 박사가 그날 저녁에 대표단 중에 교인들 모여가지고 우리 밤에 철야합시다. 그래서 프랑스 시내에 다니면서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 무릎을 꿇고 철야기도 했습니다. 내일 통과 안 되면 우리는 국가 허락 못 받는다. 그래 철야기도 했는데 그 12월 15일 마지막 시간에 또 한국 인정안이 상정이 됐지요. 또 방해하려고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보통 하면 2시간을 하는데 한 10분 하고 나서 목 결절이 왔어요. 목이 맥혀가지고 캑캑캑 그러고 말을 못해요. 그래가 막 사람이 쓰러질라 하니까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 다음 이제 2시간쯤 한 뒤에 폴란드 대표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폴란드 대표는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뭐 10분 만에 쓰러지는 걸 모르고 그냥 커피 잘 먹었겠지요. 그러니까 다음 발언 없습니까? 다음 발언 밖에서 뭐 커피 마시는데, 없으면 투표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에서 47대 8로 통과됐어요. 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비신스키 목을 막았다고 믿습니다. 응? 그 내가 그래요. 그때 이상하게 비신스키가 왜 안 하던 목이 그래 막혔을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할 거 없어. 하나님이 그 정도야 뭐 쉽지.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1948년 12월 15일에 한반도의 합법정부로 유엔에 결정됐기 때문에 1년 반 뒤에 1950년 6월 25일 6.25가 났지 않습니까? 6.25가 터지니까 유엔에서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유엔이 결정한 합법정부에 아무것도 아닌 무력 집단이 침공을 했으니 유엔이 참전해야 된다. 그게 합법적으로 된 겁니다. 근데 그 1년 반 전에 유엔 총회에서의 그 비신스키가 안 그랬으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우리 역사를 보면요, 중요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참전하려면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상임 이사국이 5나라인데 5나라가 다 찬성해야 통과가 돼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그때 중국은 대만이랬죠, 대만. 이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돼요. 소련이 당연히 반대를 할 낀데 이상하게 그 회의에 안 나왔어요. 그 회의 소집했는데. 그래서 지금 안 나왔으니까 4나라가 아주 가뿐하게 통과시켜서 유엔군이 참전한 거지요. 근데 그때 소련이 왜 안 나왔을까? 지금 또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때 소련이 안 나왔을까? 이유가 많습니다. 설사를 만났다. 뭐 비행기가 연착했다. 뭐 논란이 많아요. 그건 나는 모를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오게 막았지 뭐 우리가 딴 거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나라는 복이 있도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지금은 나라가 뒤숭숭하고 멍뚱한 사람들이 뭐 국사를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은 이것도 이 뜻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좋은 나라 만드는 역사로 진도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 나라 장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면 내가 그러지 마라 합니다. 걱정도 자꾸 하면 팔자가 되니까. 응?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지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선택이요, 선택. 염려하고 있을 끼냐, 믿을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교인 성도들의 믿음이 나라 장래를 열어가는 겁니다. 6.25 일어난 지 70년 되는 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하나가 돼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에서 새벽재단 쌓고 가정재단 쌓고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돼서 그 기도 응답으로 이 나라가 정말로 번영하는 나라, 세계 우뚝 서는 통일한국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양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 하도 궁금하고 어째 사는지 눈으로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저런 기회 있을 때 갔는데, 나는 평양 가면 이제 거기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이 있어요. 고려 호텔. 고려 호텔에 이제 내가 늘 숙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려 호텔에서 한 20 몇 분 이렇게 걸어가면요, 모란봉 중턱에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아주 평양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김일성 동상이 크게 아주 성역화 해놨습니다. 내가 갈 때마다 보니까 결혼했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 마치고 바로 거기에 와서 꽃을 바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관례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면 몇 바퀴 돕니다. 몇 바퀴. 꼭 반드시 가가지고 돌면서 무슨 생각하냐. 밧줄을 어디서 걸어서 땡기면 넘어질까. 내가 연구합니다. 연구해요. 내가 그런 생각 왜 하냐. 그 자리가 우리가 그런 생각 해야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일으킨 교회가 장대영 교회인데, 장대영 교회 있던 자리요 거기가. 장대영 교회를 헐고 김일성 동상을 세운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평양 부흥회를 일으켰던 그 장대영 교회를 헐고 김일성 동상이 있었으니 이거 철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이제 나이 지난주에 내가 80 회갑 잔치 했는데,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평양 가서 장대영 교회 다시 세워서 그 준공 재건 예배 나는 축도하려고 그래요. 설교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겠고, 나는 이제 원로에 불리니까 난 축도는 내가 한다. 아니 내가 내 혼자 정해놨어. 나는 살아생전에 장대영 교회 재건 예배에 가서 축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우리 믿어야 돼요. 무슨 짓을 하고 엉뚱한 세력이 나타나도 잠시 등장했다 사라지는 조연배우요. 조연배우. 영화에 주연 있고 조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연은 한국교회다. 이게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2040년 50년의 위대한 코리아, 통일한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열린사회, 문화민족, 이런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진정한 가치관, 국민정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기초 위에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난지 70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진정한 통일이 되어서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백두산에 가서 수양회를 열고 북한 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나라 위대한 코리아를 세우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